네, 첫 번째 키워드 한동훈의 남자입니다. 한동훈의 남자 누구지?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일 겁니다. 네, 보시죠. 사천 논란 잠재우기 한동훈의 남자 김경률 총선 불출마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어제 SNS에 갑자기 입장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숙고 끝에 내린 총선 승리를 위한 결심입니다. 비대위원 역할에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경률 비대위원 갑작스레 불출마하겠습니다. 비대위원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주말 동안 뉴스 좀 보신 분들은 아 그래 김경률 비대위원 이 가라고 당사 앞에 조화가 많더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저 모습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나오는 게 저기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김경률 사퇴해라. 김경률 안 된다라는 얘기가 다 지금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 뭐 조화를 비롯한 각종 이 사퇴, 불출마 압박에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실질적으로 결단을 내리는데 영향이 있었던 건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뭐 그 얘기는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밝힌 내용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번 이 불출마 선언이 좀 놀라웠었던 게 김광삼 변호사님. 총선 이제 본격 시작이 되면 사실 출마할 비대위원을 다 뭐 총사퇴하지 않겠느냐는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총사퇴가 아니고 혼자만 불출마 선언을 지금 하고 난 비대위원 같이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예상을 좀 못했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기자들이 물어보면 네. 아, 그런 거 용산이랄지 누구로부터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노무현 재단이랄지 뭐 그런 거에 대해 비판할 때 아, 내 절에서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김경률은 한동훈의 남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의외의 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대목은 이제 비대위원 사퇴가 아니고 총선 후보 사퇴거든요. 네. 이게 마포울의 사퇴. 네.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과 가장 좀 많이 비판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천 논란이었거든요. 아니 거기에 지역위원장이 있는데 왜 갑자기 김경률 비대위원을 총선에 어떤 공천을 할 것처럼 이미 확정해서 얘기를 했느냐. 이게 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단 친윤이랄지 용산 측에서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의 어떤 약간 돌발적인 행동,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백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제 사퇴 요구가 있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비대위원까지 사퇴를 해버리면 사실 이제 한동훈 표의 어떤 공천이랄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뭐 역할일지 이런 것들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뭐 메시지랄지 이미지에서도 굉장히 하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용산과 관련해서 또는 친윤 세력과 관련해서 절충형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성 의미로 비대위원은 계속 남아 있고 총선은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뭐 사천 논란이나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제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절충형 봉합이다. 저렇게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절충형으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하고 대신 비대위원으로 남는 거를 택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그 얘기가 나왔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서 비대위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저런 거 하라고 모시고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역할 계속 지금 비대위원으로 이어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용산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느냐라는 점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왜? 돌연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인 건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용산 압박 못 견뎠나? 김경률 돌연 불출마입니다. 갑자기 왜 그만둔 거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거는 장동혁 사무총장 그리고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 공관위원이기도 하죠.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숙고 끝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분입니다.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통화를 해봤습니다. 본인의 이 마포을 출마 선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당의 화합을 또 결석의 이 장애 요소가 될까봐 아마 이런 대승적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너무 확대해서 이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김경률 우리 비대위원께서 아마 본인의 문제가 네. 하나의 이 쟁점으로 계속 부각된 데 대한 부담을 느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장동혁 사무총장 그리고 이철규 공관위원, 인정위 위원장까지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소신이다. 본인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거다. 용산과의 교감 없었다. 좀 확대 해석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은 절충안을 택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일단 뭐 이철규 의원이 그래요. 통화를 해보니까 본인이 직접 결정을 했더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원규 의원님. 네. 본인 결단이다. 용산 소통 없었다. 용산이 뭐라고 말을 안 해도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해서 스스로 내려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앵커님 의견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어떤 직접적으로 압박을 줬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스스로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절충안을 선택한 게 비대위원으로서의 직을 유지하면서 스피커로서의 할 말은 하고 하지만 사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은 불출마하겠다라는 고유지책을 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용산 압박이 직접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면에서는 지지해주는 모양새를 보였어야 되거든요. 사천 논란의 시발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 공천에 당협위원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못하는 그런 논란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유감 표명이나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을 계속해서 띄워주겠다라는 그 목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지금 미온적이고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의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아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조금 불리해진 국면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의 프레임을 내세웠거든요. 네. 근데 거기 대표 주자가 김경률 비대위원, 뭐 윤희숙 전 의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인재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스피커로서만 한동훈의 남자가 유효할 수 있을까? 점점 불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피커로서만 한동훈의 남자로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남는다고 하면 이 스피커가 센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금 뭐 그런 말씀을 좀 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본인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저희가 뭐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의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본인은 뭐라고 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윤한 갈등 진원지 김경률 총선 불출마 친윤 대승적 결단. 대승적 결단이라는 얘기는 아까 이철규 의원이 한 얘기죠. 저희 MBN에 나와서. 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김경률 위원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과 거의 상의하지 않았다. 혼자서 사퇴를 고민한 지 오래됐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의 사퇴 만료 여부에 대해선 한 위원장과 3일 저녁 짧게 이야기가 오갔다. 이 얘기를 발표하기 직전 날 저녁에 짧게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저도 결심이 바뀌는 스타일은 아니니까라고 했습니다. 이어 시민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던 입장에서 이번 사천 논란이 나올 때 좀 당황스러웠다. 분명히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지만 이게 과대 해석되고 좀 확장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보면 뭐 저도 입장을 바꾸는 사람은 아니니까라는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과의 짧은 통화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 윤주진 위원님, 일단 한동훈 위원장도 잡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물론 김경률 후보가 마포울에 네. 나가서 멋지게 정청래 의원을 꺾는다면은 너무나 멋진 흥행 카드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마포울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최근에 어떤 조사도 있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또 사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마포울과 같은 격전지에서 특정 정치인 비대위원장의 한동훈의 남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선거를 치르면 거기서 이미 약간 지고 들어가는 모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도 사실 부담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용산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김경률 비대위원이 후보로 나가고 비대위원을 사퇴하는 것이 좀 더 편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런데 오히려 비대위원직을 선택함으로써 나는 한동훈 체제를 굳건히 지키겠다. 그리고 지금 남은 숙제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앞으로 이제 컷오프 현역 물갈이도 있고요.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최고의 의결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가장 가까이서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역할이 앞으로 많이 남았다. 이런 판단에서 나는 좀 더 당을 지키겠다. 이런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한동훈의 남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마포홀에 나가서 만약에 진다 그러면 그 사실 역풍도 부담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직접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더라도 불출마 선택이 좀 나았던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가 좀 놀라운 것도 첫 번째긴 합니다만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불출마로 누구한테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 것인가가 사실 관건입니다. 저희 얘기 중에 계속 나왔던 게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죠. 윤 대통령 얘기는 이게 같이 지금 섞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 얘기들 오늘 기사에도 같이 나왔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출마 포기로 짐 덜어준 한핵관 김경률 비대위원 역할에 충실. 네. 지금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짐을 덜어줬다라고 중앙일보는 일단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김경률 불출마 결국 윤심 공천. 네. 지금 경향신문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한다는 건 그럼 이거 공천 윤심으로 한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로 지금 뽑았어요. 근데 앞서서 중앙일보 얘기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 짐을 덜어줬다고 했죠. 한동훈 위원장 짐을 덜어줬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 표 공천을 펼 수 있도록 좀 더 어깨를 가볍게, 몸을 가볍게 만들어줬다라는 게 중앙일보의 시각이면 경향신문은 결국 윤심 공천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해석이 완전히 좀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률 의원의 이 사태는 이제 사실상 더 이상 용산의 뜻에 거슬리는 발언은 비대위원회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봅니다. 사철 논란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본질 아니겠습니까? 사철 문제였으면 이 원희룡 장관이 출마한다는 계양을 문제나 윤희숙 전 의원의 문제 똑같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왜 하필 김경률이냐? 그러면 대통령 뜻에 거슬리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발언이 본질적인 문제였고 이것 때문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었는데 네. 결국에 후보 사퇴냐 비대위원 사퇴냐가 관건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후보 사퇴가 오히려 더 이 좋은 선택일 수는 있었죠. 왜냐하면 뭐 어차피 마포홀이라는 데가 쉽지 않은 것이고 상징적인 어떤 네. 수도권 선거의 어떤 벨트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지 당선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선거 구도를 부각시킬 수 있었는데 비대위원으로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손을 들어준 측면이 있는데 이게 용산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로 비대위원으로 이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야당 심판론, 586 심판론 이 메시지만 계속 낼 수 있는 제한이 걸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앞으로 역할이 한동훈 위원장의 짐을 덜어줬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586이나 민주당 비판의 어떤 중심에서 그 구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번 사태로서 김경률 의원의 어떤 메시지의 힘 완전히 이제 상실이 돼서 향후 이 선거 구도에서 크게 역할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이거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짐을 덜어준 걸로는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이 동선은 윤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방증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이제 절충형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가 올해 한동훈 장관에는 긍정적 요소를 작용을 하고 앞으로 한동훈 표 공천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어떤 마포 의뢰에 대해서 전격적인 마치 공천을 준 것처럼 한 것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전에 정치를 안 해봐서
조금 약간 서두른 감이 있어요.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이걸 바라보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약점이었던 사층과 관련 논란을 해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친윤이랄지 용산의 얼굴을 세워준 거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대위원을 계속 남는다는 거하고 출마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사천 논란 잠재웠잖아요. 네. 그럼 비대위원 보면 비대위원 구성에 있어서 비스피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비대위원 안에. 그러면 결국 비대위원 역할을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낙마를 해버리면 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앞으로 어떤 진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천 논란이 이미 이제 뭐 끝났으니까 한동훈표 어떤 공천이랄지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공정성 이런 것에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부터는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친윤이랄지 용산에서 사퇴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철규 의원이, 친윤이라고 해서 이철규 의원이 대승적 결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용산서 여기에 동의한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뭐 중앙일보하고 한겨레에서는 윤신공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향에선. 네. 사실은 이 사천에 대한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더 자신의 어떤 소신에 맞는 공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한동훈표 공천을 펼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는 거에 방점을 좀 찍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상황은 똑같은데 방점이 어디에 찍혀야 지금 조간이 저마다 다른데 지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판단이 좀 약간 갈릴 수도 있는데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한동훈표 공천에서 이제 앞으로 부담이 될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면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현역 물갈이일 거예요. 현역의 컷오프라든지 또 낙천한 현역들의 반발. 그런데 실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주어진 더 큰 부담은 찐윤 공천입니다. 그러니까 찐윤이 공천을 못 받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분열. 네.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일어난 아주 막역한 사이였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잡았는데 네. 정작 이 정권 교체의 공신들이 공천을 못 받고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빚어졌을 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올 화살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바로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울 불출마 선언이 좋은 명분이 될 것입니다. 이거 봐라. 나의 최측근이었던 김경률 비대위원조차도 후보직을 포기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레임입니다. 주원규 의원님. 네.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는 향후 벌어질 친윤 공천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한 수다. 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동의 못하겠습니다. 반만 동의한다. 네. 사천 논란을 잠재워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에 힘이 무게가 실린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우리가 찐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녹록할 것이냐. 만약에 이 무대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험지가 아닌 양지에 들어왔는데 그게 거부당할 때 가만히 있겠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얘기하고 잠재우려고 해도 그 불씨는 아마 불거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와 소신에 따라서 사실은 총선에 명운이 달릴 수 있다. 네. 어떤 면에서 계속 이 융심 공천이라는 맥락에 따라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분들에 대한 공천에 입맛을 맞추는 쪽으로 공천이 간다고 한다면 네. 아마도 국민의힘은 윤심 공천으로 총선을 치러야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으로 남아서 더 당정 관계에 대한 쓴소리를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더 대립각을 내세운다 그러면은 네.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지는 더 높아질 것인데 이렇게 판을 깔아놓은 거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한 수라고 보이지만 네. 이후의 몫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용산의 눈치를 만약에 본다?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 그런 공천의 프레임이 나온다? 이러면은 아마도 역풍을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반만 동의한다. 왜냐하면 김경률 비대위원 뭐 선제적인 한 수일 수 있는데 찐윤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태풍이 몰아치는데 김경률 나무 하나 심었다고 해서 이 태풍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요거는 사실 말씀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럼 앞으로 다가오는 이른바 뭐 찐윤 태풍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더 관건이고 본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하면서 약간 벙찌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사람도 있죠. 누구냐?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처음에 저 출마합니다.
제 결심이 이래요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를 살짝 들어보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오실까요? 한번 정청래 의원과 네.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고 회계사님께서 한번 마포 구민들에게 어필을 해보시라. 한번 어필을 해보시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또 순간 오 으쓱해지면서 그건 자신 있다. 그러니까 월요일 경에 잠깐 얘기를 했었고 네. 그 잠깐 얘기한 걸 끄집어내서 네. 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를 하신 거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정청래와 김경률의 삶을 좀 비교해서 좀 얘기를 해보십시오라는 얘기에 내가 으쓱해서 그건 제가 자신 있습니다. 라고 출마하겠다고 마음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그 사람. 정청래 의원입니다. 아니, 온다며 어떻게 된 거요? 이거죠. 마포울이 안동역인가?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국힘아. 비겁하게 딴 사람 보내지 말고 네가 와라 한동훈이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정청래 의원 입장에선 김경률 비대위원이 드랍을 하게 된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글쎄요, 뭐 특별히 좋고 나쁘고가 있을까요? 정청래 의원은 사실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 총선 구도를 586에 대한 뭐 운동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가져가려는 가장 상징적인 지역으로 마포를 찍었던 거고 그 대표적 인물을 정청래 최고위원으로 설정을 했던 게 이제 이번 총선 전략의 출발이었는데 그게 네. 깨진 것에 불과하지 상대적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근에 이 논란 관련해서는 사실 좀 황당할 겁니다. 나를 상대로 해서 붙어보겠다고 해서 이 영입한 하여간 한동훈의 최측근이라고 얘기되는. 규정된 김경률 의원이 출마한다고 해서 그 요란을 떨더니 한 10일 만에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있던 것을 보면 사실은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과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비대위 체제가 향후에도 이 문제를 촉발했던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략 용산의 어떤 그 틀 안에서 공천을 하거나 메시지를 계속 간다고 했을 때 네. 어차피 이 선거는 쉽지 않다는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으로서는 뭐 이 상황 자체가 뭐 황당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승부로 계속 뭐 메시지를 유지할 거면 더 강한 사람을 보내서 심판을 한다고 해도 난 자신 있다. 이런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말씀을 제가 질문이 그거였었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정청래 의원이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습니까? 뭐 입장 내고도 가만히 있는데 나간다 그랬다가 안 나간다 그랬다가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더 센 사람이 와도 자신 있다. 그래서 더 센 사람은 네가 와라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이 와도 난 자신 있다. 라고 정청래 의원을 지금 피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대체 마포울에는 누가 국힘에서 가게 되는 건가가 궁금해집니다. 네. 근데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어제 공교롭게 지금 윤한 갈등이 어떻게 보면 키맨 아닌 키맨이 된 사람이 또 김경률 비대위원이었었죠. 근데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어제 또 뭐가 있었느냐 이게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윤 신년대담 사전 녹화 명품백 입장 밝혀입니다. 네.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지금 4일 날 윤 대통령 신년 대담 사전 녹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이 녹화를 한 거는 7일 날 내일 모레죠. 밤에 방영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이걸 실었습니다. 이게 뭐냐 뉴욕타임스입니다. 뉴욕타임스에 1면과 5면의 기사로 이런 게 실렸다. 한국의 영부인 스캔들 보도, 영부인 고가의 선물 그리고 한국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런 내용이 실렸다라는 거를 사진으로 같이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을 실었다는 거는 뭔가 외신에서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사안이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사전 녹화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생방송 회견 대신 녹화 대담. 민심 궁금증 풀릴지 물음표. 네. 일단 사전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사전 녹화로 나온 이 내용이 과연 궁금증이 풀릴 것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다, 물음표다라는 게 지금 한국일보의 제목인 거죠. 근데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겠습니다. 민생 토론회는 생중계하면서 신년 입장은 취재진 질문 변수를 회피하는 것이냐? 네.
이 고가의 선물 그리고 여권 갈등 등에 대해서 민감한 거에 대해 얼마나 진솔하게 설명할지가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김광선 변호사님,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민생 토론회는 생중계하는데 왜 신년 회견은 대담으로 하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연히 뭐 저런 얘기는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원래대로 따지면 이제 녹화보다는 뭐 기자들하고 대담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것은 이제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답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전에도 그때 좀 먼저 도어 스태핑 할 때 뭐 방송 기자가 막 큰 소리 치고 따라가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예측 사실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또 그렇죠. 벌어졌죠. 봉변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백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또 약간 영상과 좀 어떻게 보면 별로 감정이 좋지 않는 그러한 기자랄지 아니면 방송국에서 굉장히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진술을 설명하려고 해도 기자회견장이 난장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단은 어제 이제 사전 녹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전 녹화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설명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게 진솔한 설명. 그다음에 이제 진솔한 사과. 이게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설명 자체가 만약에 어떤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도 과연 그 설명을 전제로 한 사과가 거기에 맞는 사과가 맞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2월 7일에 방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시점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봐야지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어서 백과 관련된 문제가 잠잠해질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더 논란을 키워서 역풍을 불지 그건 좀 그 대담의 어떤 내용, 성격 이런 걸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궁금증이 풀릴 것이냐, 그리고 사과의 수위가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나올 것이냐라는 점을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요 얘기는 뒤일 만평을 같이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망망대해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손을 흔들면서 있어요. 누구한테 흔드느냐? 얘한테 흔들었습니다. KBS 신년대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일단 띄웠습니다. 신년대담을 녹화를 떴어요. 네, 일단 병을 띄웠다라는 겁니다. 잘 가. 잘 지내길 바래라는 마음을 담아서 아마 이 병을 지금 띄웠겠죠. 근데 이렇게 띄운 거 주원규 위원님. 네. 그래서 이렇게 띄운 거 이제는 공은 던졌고 이제 남은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결과? 일단 첫 번째 아쉬운 거는 녹화는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죠. 신년 기자회견을 하셨어야지 오히려 그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 게 아쉬움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쉬움은 그 방법의 엇박자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다른 언론에서도 주목한 부분이 네. 그 참모들이 예상 질문이라든지 보다 치밀한 전략을 요구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진솔하게 얘기하기를 원한다. 네. 그래서 진솔하게 신년대담을 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패착이라고 보여요. 진솔하게 말씀을 하시려면 오히려 생중계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셔서 그 현장감을 살리시고 진짜 진솔하게 어떤 부분은 사과를 하시든지 어떤 부분들은 자기가 항변을 하시든지 그런 것들을 시청자들이나 국민에게 소상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현장감을 발휘하셨어야죠. 근데 녹화를 하셨는데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 어떤 현장감으로 했다? 이런 엇박자에 대해서 저는 이중의 실망감이 조금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됩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하려면 궁금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를 체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얘기하면 정작 궁금한 내용은 빠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지금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국민들이 보기에. 좀 그 우려를 전달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만평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제목이 용산 섬에서예요. 네. 윤 대통령, 자, 나는 이제 신년대담을 띄웠어요. 이제 7일 밤에 방영이 될 예정인데, 근데 이 제목이 용산섬입니다. 아니, 허구 많은 육지도 충분히 있는데 왜 윤주진 위원님 네. 용산섬이라고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가장 논쟁이 되고 쟁점이 된 것은 바로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정 상황이나 정치 현안에서 다룬다면은 오히려 격이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었을 거라고 윤 대통령도 판단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일단은 약간 좀 법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고요.
또 윤 대통령도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이 안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아주 작은 실수가 오히려 더 큰 파장과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섬처럼 보이더라도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담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더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보는데 네. 물론 우리 정치에서 보면은 뭐 정말 말 잘하는 분, 임기응변 잘하는 분이 또 이런 기자회견들 멋지게 하면 정말 멋있겠죠. 그런데 사실 정치가 꼭 이렇게 임기응변과 말재주의 정치가 아니라 사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국민에게 전달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본질이 논란과 그 현장에서의 소동의 논란 이런 것들이 본질이 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발언은 묻히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는 피하자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 말씀하시는 중에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박재천재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녹화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주원규 위원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녹화했었습니까? 녹화가 있었었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이에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싶은 건 아닌데 녹화를 하거나 사전 준비할 때는 예전에 탁현민 행정관이라고 그런 프로그래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에 기승전결을 마련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더 세밀하면 어땠을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미 조금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경광삼 변호사님. 근데 뭐 주원규 의원 얘기는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이런 거죠. 짜여진 대답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적어준 답변, 네. 그 저주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전향적이고 좀 더 나은 거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짜여진 답변 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하면 진정성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하고 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짜여진 답변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국민들 볼 때 저거 뭐 참모들이 짜여진 것 같고 그대로 답하고 있는데 뭐 AI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사실관계 팩트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짜여진 거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대담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솔직성이 과연 얼마나 드러날지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좋고 제가 볼 때는 짜여진 대답보다는 본인이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오히려 더 국민 설득에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히려 이 본인이 진짜 준비하지 않은 참모들이 적어준 거 아닌 걸 얘기를 하는 게 더 솔직한 거 아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장 보러 갈 때 뭐 사고 정해서 보면서 하는 게 난 거냐. 오히려 적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확실하게 오늘 필요한 게 뭐가 있다라고 알면은 안 적어 갖고도 직접 딱딱 사는 게 더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약간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중간에 오늘 한동훈 위원장 출근을 했습니다. 국회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김경률 비대위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아쉽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본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 보시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 지금 출마하는 지금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일단 뭐 3일 저녁에 불출마 이 발표를 하기 전에 먼저 저녁에 짧게 통화를 했었다라고 하죠. 때문에 모르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본인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겠다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까지도 저희가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